하지만 분명히 이제 완화 정책이 나오는 이런 회복기라든가 상승기류에 있어서는 매도자가 우위 시장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물건, 좋은 부동산을 취득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들이 또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포인트로 잡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의 시기는 사실 이때가 가장 좋지만 정말 좋은 물건들을 고르기에는 자, 여윳돈을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2020년 올해 정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들,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인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있느냐, 그런 부분들을 또 보면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요. 자, 그러면 올해 과연 부동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언제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을까? 올해 뭐 상반기 아니면 뭐 하반기 아니면 올해는 조금 지켜보고 나서 내년에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의 상담들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윳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재테크에 있어서 언제 투자를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재테크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요, 실물 자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금액을 가지고, 화폐의 가치를 가지고, 현금을 가지고 10년 뒤의 가치와 그리고 물건에 대한 실물 자산에 투자를 하고 나서 10년 뒤에 가치를 생각해 보신다면 당연히 화폐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라든가 디플레이션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른 투자 유형에 비해서 손실률이 굉장히 작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좀 투자하기에 굉장히 재테크하기에 안성맞춤인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또 이제 꾸준한 수요가 발생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기대 가치 또한 굉장히 높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단순히 지금 현재 중위값 9억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라든가 수입의 저축만으로는 주택 구입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시기가 계속해서 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부동산 재테크를 하는 이유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16 부동산 대책 이후에 이제 호황이 계속 지속이 됐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규제가 바로 나왔었고요. 규제가 지속이 되면서 이제 후퇴기라든가 하향기의 기록을 나타낼 수 있는 조정기가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지금 시기가 바로 그 시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규제로 인해서 불황이 계속 지속이 되면 분명히 완화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불황으로 인해서 부동산 경기가 하락이 되면 전체적인 국가의 그런 성장률 부분 이라든가 또는 경기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라든가 리스크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등할 수 있는 완화 정책이 분명히 나오게 될 겁니다. 투자는 바로 이 시점에 하는 게 가장 좋은데요. 시장의 분석을 한번 해보시면은 조정기에는 매수자 우위 시장이 형성이 되고요. 파는 사람보다는 사는 사람이 좋은 물건들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장점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분명히 이제 완화 정책이 나오는 이런 회복기라든가 상승기류에 있어서는 매도자 가 우위 시장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물건, 좋은 부동산을 취득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들이 또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포인트로 잡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의 시기는 사실 이때가 가장 좋지만 정말 좋은 물건들을 고르기에는 하향기라든가 후퇴기에 투자를 하시는 방법을 선택해 보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매매지수와 전세지수를 살펴보시더라도요. 투자할 수 있는 적기는 과연 언제인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 매매 금액이 조정을 받는 시기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매매 시기 같은 경우에는 구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임대를 들어가려고 하는 임대지수는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 금액 자체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드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투자 금액이 줄어드는 시점이 가장 투자의 적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하는 기류에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시면은 조정기에 투자를 하셔서 앞으로 반등할 수 있는 이런 요소들에 집중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주택 구매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부동산 가격의 하락의 그런 불안감 때문인데 임대 수요는 오히려 늘어나는 시장이 형성된다. 지금이 그렇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이 꾸준하게 오를 수 있는 그런 이유들을 나타내고 있고요. 분양가 상한제 이후에 올 6월부터 이제 시행이 되면 청약 시도자가 더욱더 많아지기 때문에 청약 시도자들은 주택을 가질 수 없는 무주택
다주택의 기간을 늘리고자 임대 수요로 전환이 되고요. 3기 신도시에 들어가고자 하시는 공급 대기자도 역시 임대 수요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임대 수요의 증가라는 것은 임대 가격의 상승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향후 1년에서 2년 뒤에는 분명히 서울 지역의 공급 부족과 함께 맞물려서 임대 가격의 상승이 충분히 예상될 수 있다. 그로 인해서 임대 가격의 예상을 통해서 집값의 상승분을 예측하고 투자할 수 있는 시기를 잡아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0년 부동산 시장 서울 지역은 공급 부족이고요. 인허가 수 굉장히 줄었고요.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재건축의 규제로 인해서 굉장히 신축 아파트들에 대한 희소성은 더욱더 높아질 겁니다. 특히나 또 이제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로 인해서 급매성 매물들은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통해서 나올 수 없는 이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함께 공급 부족의 요인들을 가지고 있고요. 임대 수요의 증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청약 대기자라든가 3기 신도시 또는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구매력이 떨어져서 임대 시장으로 전환되는 이런 수요층들이 늘어날 것이다. 거기에 더불어서 유동자금, 부동산 시장의 유동자금은 굉장히 풍부합니다. 지금 현재 서울 지역을 규제했더니 비서울 지역이라든가 또는 수도권 지역으로 금액이 오르는 이유들이 바로 유동금이 많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저금리가 계속 지속이 되고요. 토지 보상이 계속해서 3기 신도시와 함께 맞물려서 토지 보상이 올해까지도 25조 원 이상 또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마땅한 투자 대안도 없기 때문에 현금의 그런 유동성들이 굉장히 많다는 점을 체크해 보시고 부동산 양극화는 앞으로 더욱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서울 지역 그리고 비서울 지역이라든가 지방권의 그런 격차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갭매우기 현상으로 단순히 시장을 판단하시는 것보다는 인기 있는 지역이라든가 또는 서울 지역 이런 지역들의 굉장히 양극화를 대비할 수 있는 투자 전략을 세워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